다음은 이제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는데요. 검색 알고리즘. 검색 알고리즘, 검색 로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왜 나만 모르는 걸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실 수 있어요. 검색 알고리즘, 검색 로직. 네이버를 이용하거나 뭐 다음이나 구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위 노출시키기 위한 알고리즘, 상위 노출 로직에 대한 얘기들을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다른 사람이 쓴 글들을 보셨을 텐데요. 검색 알고리즘, 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기준, 상위 노출 기준, 네이버가 좋은 글을 판단하는 기준. 검색 알고리즘은 네이버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놓고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들어본 것도 많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은 리브라가 있고요, 소나가 있고요, 시랭크가 있고요, 다이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굵직굵직한 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거고, 이걸 계속해서 네이버가 내놓는 이유는 더 좋은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줘야겠다, 더 좋은 글을 구분해야겠다 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해놓는 거죠. 이 2012년 리브라가 나오고 나서는 키워드 정확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키워드의 정확도는 이거죠.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와 본문에 들어간 키워드가 일치하는지,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가 본문에 들어가는지.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문에 몇 번씩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좋다. 10번 이상 들어가면 좋다. 20번 이상 들어가면 좋다. 뭐 5번 이상 들어가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초기에는 리브라 나오고 나서는 많이 들어가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 끼워 넣었어. 방배동 사무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배동 사무실을 지금 보여드리는 방배동 사무실은 뭐 5층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소개하는 방배동 사무실은 5층 중에 3층이고요. 이 방배동 사무실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방배동 사무실에는 주차가 2대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을 중간중간에다 계속 갖다 키워드를 쑤셔 박는 거죠. 이렇게 해야 상위 노출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냥 6회에서 10회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6회에서 10회. 굳이 뭐 욕심내서 10개, 20개 억지로 넣을 필요 없고요. 6회에서 10회만 넣으면 무난하게 정확도는 만점을 가져가시고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브라 2012년도고 2013년도에 소나가 나왔습니다. 소나 알고리즘은 유사문서를 판독하는 거. 남의 글 그대로 가져다 써도 내가 정확하게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남의 글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뜨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유사문서는 완벽하진 않아요. 얼마 전에 한 2, 3개월 전에도 네이버가 다시 유사문서를 강화한다고 내놓긴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강화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에 소나, 네이버는 원본 문서를 중요시하죠. 원본 문서 이외에는 중복 문서, 유사 문서로 분류되면 노출시켜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글 그대로 쓰면 원본 글이 노출되는 거고 내 글은 노출이 빠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되는 거죠. 리브라 위에 소나가 얹어졌고요. 소나 위에 시랭크가 얹어졌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시랭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시랭크. 출처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제로 오랫동안 쓴 글. 내가 한 가지 주제로 오랫동안 블로그를 글을 쓰면은 나는 이 주제에 있어서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거죠. 네이버가. 이게 이제 시랭크 블로그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어졌죠. 2018년도에 다이아 로직. 다이아 로직은 출처의 신뢰도의 업데이트 버전이죠. 전문성을 가진 좋은 컨텐츠를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 이게 바로 다이아 로직입니다. 리브라, 소나, 시랭크, 다이아 로직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검색 알고리즘, 리브라 위에 소나가 나왔고요. 소나 위에 시랭크가 나왔고요. 시랭크 위에 이제 다이아 로직이 있는 겁니다.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존재해요. 현재도. 그래서 현재도 그 리브라 로직에 맞게 정확도, 본문에 몇 개의 키워드가 몇 번 쓰였는지도 중간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랭크는 뭐냐면 출처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출처의 신뢰도. 출처의 신뢰도는 뭐냐?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뭐 맥락이니 내용이니 연결된 소비 생산이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주제로 글 써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한 가지 주제. 왜 한 가지 주제로 글 쓰는 시랭크라는 게 나왔냐를 생각해 보면은 네이버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대행사를 싫어하죠. 대행사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돈 받고 억지로 작업을 해서 상위 노출 시켜줍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깨기 위한 수작을 부리는 거죠. 대행사의 그 블로그 패턴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제가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합니다. 최적화가 돼요. 제가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집 하는 사람, 뭐 삼겹살집 하는 사람, 김치찌개 하는 사람, 뭐 옷 파는 사람, 수영복 파는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
다양한 컨텐츠를 제가 의뢰를 받겠죠. 그럼 한 달에 얼마, 뭐 2주에 얼마, 뭐 2달에 얼마, 6개월에 얼마 의뢰를 받는 대로 나는 돈을 받고 글을 써줍니다. 그럼 대행사 블로그의 패턴은 한 블로그에서 여러 개의 글이 나오는 거죠. 맛집 글도 나왔다가 펜션 글도 나왔다가 부동산 분양 관련 글도 나왔다가 뭐 수영복도 나왔다가 뭐 쇼핑몰 관련된 거 의류도 나왔다가 여러 개의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대행사의 블로그는. 네이버가 생각하기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정말 네이버가 원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일반 블로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일이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상위 노출시키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배경으로 C랭크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주제로 썼을 때 그 출처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겠다. 이게 C랭크입니다. C랭크의 한계가 뭐냐면은 C랭크 한 가지 주제로 오랫동안 운영한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어떤 영향들, 어떤 요인들이 생겼냐면요. 주변에 보면은 주로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블로그 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면 블로그를 들어가면 운영 기간은 길어요. 뭐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부터 하고 2004년, 2003년에 계신 분도 있고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 블로그 글을 자기는 하루에 하나씩 써야 되는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기가 어디에 노출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루에 하나씩 글을 쓴다. 주로 이제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 내에 약간 좀 뜸한 지역, 변두리 지역, 전원주택이나 토지 위주로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나는 내 갈 길만 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분별한 광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용인에 무슨 전원주택, 양평 무슨 전원주택, 무슨 리 전원주택, 무슨 동 신축 빌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구장창 2004년, 2005년부터 2007년, 2008년부터 광고글만 쭉 쓴 거죠. 광고글만. 그럼 이 사람들은 상위에 노출됐을까요? 저품질이었을까요? 저품질이죠. 저품질인 걸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도 계속 쓰는 거예요, 글을. 네이버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마운 고객입니다. 노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품질인데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계속해서 컨텐츠를 생산해 주고 있는 거죠.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글을 계속 써주는 거죠. 그리고 C랭크가 나오고 났더니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주제로 오랫동안 운영한 블로그죠. 그쵸? 2007년, 2008년부터 나는 뭐 양평 무슨 전원주택 관련 글만 계속 썼다. 한 가지 주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계속 글을 쓰고 있다. 전문가로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한 4, 5년, 5년 동안 저품질했던 블로그들이 C랭크가 나오면서 위로 다 튀어 올라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부동산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블로그 잘 모르고 운영했던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자기가 1위인지 2위인지 뭐 1페이지인지 5페이지, 15페이지도 모르고 운영했던 사람들이 C랭크가 나오고 나서 다 뽕뽕뽕뽕뽕뽕뽕뽕 다 위로 튀어 올라오게 된 케이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생각했을 때는 문서 자체의 품질보다 출처의 품질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글을 쓰던 이 사람 한 가지 주제로 오랫동안 글을 썼어요.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야. 이게 C랭크입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C랭크건 뭐건 상관없죠. 상위 노출이 되건 뭐건 상관없죠. 뭐 이상하게 왜 요즘 이렇게 블로그 보고 전화가 많이 오지? 블로그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계약도 일어나고 갑자기 내 블로그가 이상한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내 블로그를 보고 왔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 블로그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글 쓰죠. 양평 무슨 리 몇 평 전원주택 뭐 용도진 뭐 저 일종 뭐 일반 주거 지역이 어쩌네 제목도 길게 본문 내용도 그냥 뭐 똑같아요. 매매가 얼마 몇 평에 얼마 상호 전화번호 주소 다 그대로 입력하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C랭크가 나왔을 때는 대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실제 망할 수밖에 없죠. 프로그램 돌려서 글 써서 뭐 해서 운영하다가 최적화 나와서 이제 여기도 의뢰받고 여기도 의뢰받고 여기도 의뢰받고 여기도 의뢰받아서 다양한 글을 썼더니 과거에는 최적화만 나오면 뭘 쓰든 다 상위 노출이 됐는데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 오랫동안 한 가지 주제로 오랫동안 운영한 블로그만 상위 노출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블로그 대란이네 어쩌네 대행사 망해 나간 데도 굉장히 많았고 성공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여전히 사진 뭐 한두 장 사진 없는 것도 있어요. 글만 그냥 광고 글만 쭉쭉 쓰는 사람들 이런 블로그도 모르는 사람들 네이버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할 길만 간다. 내 글이 뜨건 안 뜨건 나는 오늘도 내 글을 쓴다 하시는 분들이 다 상위 노출되고 나니까 문제점은 1위에 뜨는데 클릭해서 보니까 뭔 다 광고 발음 없는 거죠. 광고밖에. 광고글 대행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상위에 뜨는 거는 정말 무식하게 광고한 사람들이 계속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거죠. 문서가 아닌 출처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겼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다이아 로직이라는 걸 보냈습니다. 딥 인턴트 애널리시스, 뭐 깊은 분석인데요. 출처, 그 블로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문서를 보겠다는 겁니다. 문서. 그래서 문서의 주제 적합도, 이 문서에 들어간 키워드를 통해서 적합한 키워드들이 쓰여졌는지, 이 사람은 비즈니스 경제 글을 쓴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경제 키워드들이 들어갔는지, 정보의 충실성, 이 사람들은 어떠한 키워드를 어떻게 넣고 분량은 어느 정도나 담고 있는지, 문서의 의도, 어떻게 쓴 건지, 뭐 대가를 받고 쓴 건지 어떤 건지, 뭐 어떤 의도로 썼는지, 상대적인 어뷰징 척도, 짜고 쓰는 건 아닌지, 정말 저 사람한테 뭘 받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주는 건 아닌지, 독창성, 직접 쓴 것이 맞는지, 적시성, 이거 맞는 글 쓴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 로직 자체가 나오면서 다시 문서의 품질을 보겠다. 그래서 글쓰기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냐면요. 한 가지 주제로 써야 되지만 한 가지 주제로 글 쓸 때 문서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서의 품질이 좋은 거는 네이버가 어떻게 아느냐? 몰라요. 그냥 사진 조금 더 많이 넣고요. 본문 더 많이 채워서 넣고요.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연관된 키워드들로 글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하지 말고 직접 운영하라는 겁니다. 단순해요, 답은. 내가 직접 키우는 블로그가 상위 노출시킬 것이다. 네이버가 이 다이아 로직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어떤 키워드는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광고글이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 광고글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네이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글은 우리가 쓰는 광고글이 아니라 그 대가성 후기 있죠. 대가성 후기. 내가 뭘 제공받아서 쓴 글을 1페이지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C랭크와 다이아 로직이 지금은 합쳐져 있습니다. C랭크 2016년도에 나왔고 그 위에 이제 다이아 로직이 합쳐진 형태.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네이버 알고리즘을 알고자 한다면 나는 어떻게 블로그를 키워야 상위 노출시킬 수 있겠나를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써야 되고요. 진솔하게 내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글의 품질이 좋게 하려면 양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 주어있던 질문은 제가 좀 이따가 다 하고 마치고 한 번에 받을게요. 네. 다이아 로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검색 이용자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현재 나타나는 검색 로그와 서비스 로그로 인해서 사용자의 선호 문서 1, 2, 3, 4 우리가 뭘 검색하건 방배동 아파트든 방배동 사무실을 검색하면 1, 2, 3, 4, 5, 6, 7, 8, 9, 10위가 쭉 정해져서 나타나죠.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알고리즘에 따른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그 순서로 나타나는 검색 결과입니다. 근데 AI가 사용자의 선호 문서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사용자의 선호 문서라면은 이걸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남겼는지를 보는 겁니다. 더 오래 머물렀고 더 많은 이제 뭐 댓글이나 공감 스크랩을 남겨주고 재방문을 하거나 여러 페이지를 봤네. 아, 이 글은 좋은 글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1위에 있는 글, 2위에 있는 글, 3위에 있는 글, 4위에 있는 글, 5위에 있는 글 클릭을 할 때마다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검색을 해서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얼마나 머물렀네. 이 사람이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얼마나 머무르며 댓글 공감은 어느 정도나 남겼네. 몇 페이지의 글을 봤네. 혹은 이 사람이 한번 들어왔다 나중에 한 3시간 있다가 다시 또 검색해서 또 들어왔네. 재방문까지도 보는 거고요. 더 좋은 문서를 찾아내는 거죠. 네이버가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좋은 글이다 나쁜 글이다는 1차적으로 내가 쓴 말씀드렸죠. 작성 시간, 들어간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들이 쭉 들어가서 글의 분량을 가지고 좋은 글이다 나쁜 글이다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판단하는 거는 다녀간 사람들이 남긴 행동 패턴입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 체류 시간 보고 댓글, 공감, 스크랩을 했는지, 재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페이지 뷰, 몇 페이지나 봤는지. 여러 페이지를 봤다는 거는 이 블로그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글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학습을 해서 다이아 모델을 적용시킨 다음에 이 AI가 문서에 다시 적용을 시킵니다. 네이버에. 그럼 서비스 로그를 통해서 다음에 검색할 때는 이제 C랭크 출처를 판단하고요. 이 블로그가 C랭크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주제로 오랫동안 운영한 블로그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다음에 다이아로 문서를 판단합니다. 다이아 문서. 다이아 로직은 이거죠. 들어간 키워드들, 연관성, 그리고 글의 품질, 글의 분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괜찮은 문서다라고 생각하면은 바꾸는 거죠. 검색 결과가. 그래서 다이아 로직이 나오고 나서 네이버가 했던 얘기 중 하나, 또 하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검색 결과를 내일 제공하겠다. 오늘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왔는데 3위에 있던 글이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좋아요. 제일 오래 머물렀고 댓글 공감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내일은 2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문서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아, 이 사진이 이만큼 넣고 이 분량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간 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럼 다음에 검색했을 때는 이런 패턴이 나온 문서를 상위에 노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검색 결과를 바꾸겠다. 좋은 문서를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 이게 다이아 모델의 프로세스입니다.